안녕하십니까. 여론의 모든 것, 여론고수 시즌2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들 궁금한 것 중에 이번 선거가 국민의힘의 참패로 끝나면서 그럼 국민의힘의 차기 정치 지도자가 누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 상당히 관심이 많았을 거고, 민주당 쪽은 안 봐도 비디오죠. 이재명 대표가 더 이제 날개를 달 테고, 여기에 이제 강력한 경쟁자가 조국 대표가 될 것인데, 자, 국민의힘은 일단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비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지금 중요한 것이 이제 윤재욱 원내대표가 대행을 할 텐데, 중요한 건 앞으로 그렇다면 국민의힘을 추스려서 지방선거에 대응을 해야 될 그런 또 당대표나 당내의 지도자가 될 것이고, 그 사람이 또 차기 대선 후보로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 여러분들이 볼 때는 과연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자, 한동훈, 원희룡, 안철수, 나경원, 또 홍준표, 오세훈 시장까지 있는 마당인데요. 자, 한 명 한 명 따져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선거 결과로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 사람은 물론 한동훈 위원장이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위원장에게 뭉쳤던 그 국민의힘 지지층, 그 효과는 또 결코 무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안은 안 한동훈일 겁니다. 하지만 또 1년이 됐든 또 어느 시기가 됐든 한동훈이가 돌아와야 된다. 한동훈이가 다시 또 국민의힘 보수를 견인해 나가야 된다. 이끌어 나가야 된다. 그러면 또 돌아올 수밖에 없는 시점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과연 다시 돌아올 때 참 중요한 게요. 제가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한참 인기가 많았던 사람이 조금 떠났다가 다시 올 때의 인기가 어떨까?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처음보다는 인기가 더 높아야 탄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 지나서든 1년이 지나서든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한 위원장이 다시 돌아왔을 때의 그때의 지지율이 어떻게 되는가? 그때의 지지율이 30%를 넘는가? 그때의 지지율이 다른 국민의힘 보수 진영의 후보들을 압도하는가? 이게 여러분들 중요할 겁니다. 그 다음에 주목받는 인물이 이번 총선도 무너졌고 국민의힘이,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도 지지율이 좋지 않은 상태라면 전대미문의 4선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이 조명받는 거 아닌가? 상당히 괜찮은 비주얼에 또 서울시장으로서 4선, 이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오세훈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이 오세훈 시장입니다. 자, 근데 오 시장도 고민이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지금 4선 서울시장을 하지만 그렇게 인기가 뿜뿜 하지 않아요. 이 확장성이 제한되어 있는 점. 자, 그리고 또 고민은 대선보다 먼저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때 과연 출마를 해서 서울시장 신분으로 대선에 도전을 해야 될지 아닐지, 이것도 고민스러운 부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게 자칫 당에 돌아왔는데 별로 또 효과가 없을 수도 있고, 지방선거 출마를 안 하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좀 가변적인 사람이 지금 오세훈 시장입니다. 그리고 인기가 좀 더 올라가야 한동훈 위원장이든 국민의힘에서 자기의 입지가 만들어질 텐데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그 다음에 또 주목하는 인물이 사실은 홍준표 시장입니다. 지금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전략이 상당히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반한 친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강력한 자기의 경쟁자인 한동훈에 대해서는 그냥 무지막지 공격을 합니다. 아니 이거 어디 말이야? 무슨 법무부 장관 출신이 총선도 알지 못하면서 와가지고 이거 국정농단에서 당을 구해놨더니 말이야. 누가? 홍준표 시장이. 이거 다 망가뜨리고 말이야.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또 호통을 치죠. 그래서 거의 한동훈 위원장을 거의 그냥 깔아뭉개는 거 아닌가, 이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하고는 상당히
살뜰합니다. 그러니까 홍 시장이 발언해서 이준석 대표 이번에 당선됐죠. 저 극적으로 드라마같이 당선. 아이고, 그래도 우리 당의 자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성상납 의혹 이런 걸 좀 해가지고 말이야 쫓아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지금 이준석 대표는 자기 국무총리감으로는 홍준표다. 이런 이야기를 정말 두 사람이 브로맨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준석, 홍준표, 홍이 뭐 난립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다음 대선 도전에 이준석 대표의 또 세대 포이론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홍카콜라에다가 이준석까지 합해지면 이거 세대 포이론 파괴력이 말만치 않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홍준표 시장의 경우에는 정말 돌직구죠. 이른바 일본 말로 뭐 도코다이라 그러는데 일본 말을 우리가 쓸 일은 아니고 굉장히 돌직구예요. 그리고 내가 언제 눈치를 봤어? 정치인 중에서 눈치 안 보는 사람 나밖에 더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도 뭐 지지율이 좀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생각보다는 홍준표 시장의 지지율도 어느 일정 수준까지는 올라가요. 근데 그 이상은 잘 안 올라간다. 그러니까 지지난 대선 때 본선에 나갔는데 그때 이 안철수 후보하고 또 경쟁이 되면서 한 24% 정도를 가져갔거든요. 문재인 다음으로는 홍준표인데 그 25% 정도는 잘 받아내는데 그 이상 더 빵 하고 터질 수 있는 홍준표 시장이 또 전략이 뭘까? 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또 홍준표 시장한테 전화가 올 것 같아요. 어이구, 우리 배 소장 잘 지냈어? 네네, 시장님. 네.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막 이렇게 또 질문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철수입니다. 지금 안철수 의원은 그래서 뭐 당권 도전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겠지만 일단은 뭔가 좀 당에 본인 스스로의 힘으로 이뤄낸 게 있다. 이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당권 도전하다가 자칫 당대표가 되기가 쉬울까? 여전히 당은 친윤이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을 텐데 안철수 당대표 또 이게 쉽지 않을 테고요. 또 나경원 당대표 또 쉽지가 않은 것이고 그러면 안철수 의원이 자력으로 정말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는 선거 총선에서 참패한 이런 상황에서 2년 뒤에 설 경기지사직을 따낸다. 가장 국회의원 의석수가 많이 걸려있는 곳이죠. 여기에 안철수 경기지사가 된다. 그러면 징검다리 효과로 대선까지 한번 밀어붙여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경기지사직에 한번 도전하는 것.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그 경기지사직을 자기 힘으로 만들어낸다면 상당히 영향가가 있을 거다라는 판단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원희룡 장관인데, 물론 나경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죠. 일단은 당 내에서 뭔가 전당대회를 또 관통을 하면서 자기의 존재감을 거기 당대표가 될 수 있다면 그것만큼 또 확실한 건 없겠죠. 그게 이제 나경원 후보자 앞에 놓여있는 운명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원희룡 장관입니다. 과연 원희룡 전 장관, 일단 선거를 낙선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원희룡 후보자도 뭔가를 보여주지 못하면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지금 방송을 보는 시점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원희룡 비서실장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장제원 의원이 할지 원희룡 전 장관이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존재감을 보일 계기가 필요하다. 원희룡 전 장관도 특별한 제주지사 이후에는 본인의 힘으로 절대적으로 기여를 했다. 또는 만들어냈다. 이런 성과가 없어요. 그래서 물론 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하면서 여러 가지 또 성과를 내긴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국민들에게는 자기 대선 후보로 그렇게 전달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원 장관도 뭔가 계기를 만들어야 돼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상당히 이제 지지율도 고착화되어 있고 여소야돼서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좀 돌파할 수 있느냐. 특히 제주도 여론이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런가 그런 데 있어서의 정말 굵직한 원희룡 장관의
존재감을 좀 빛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필요해 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누구일까요? 지금까지 배추도사 배정찬이었습니다.